영남 보수 재건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7 조선 주도권 싸움에서 소위 말해서 천도교 구파의 완패로 끝났습니다. 좌파도 신파요, 우파도 신파가 됐습니다. 물론 한 번의 승부가 최종 결론은 아니나 현재 판세는 참담합니다. 흔히 특히 구파, 신파가 아니라 영남 보수로 한정하면 더욱 암담합니다. 윤석열이나 안철수가 반대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만 현실 보자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빼고 윤석열이나 안철수를 빼고 어떤 사람을 옹립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는데 사실 현실로서는 절망적으로 불가능하죠. 지금 현재는. 한국 사회는 이미 호남과 연결 가진 정치들만 매스미디어에 오르는 것이 지난 30년간 가까운 그런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남 보수층이 대부분 지배당하여 거의 대부분의 표심은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간 베스트 게시판의 정결한 이러한 현실을 불인정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니까 1970년대 순수 참여 논쟁이라고 기억하실 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참여 논리로 주장한 쪽에서 그렇게 참여하지 않고 있는 쪽을 비난하는. 그래서 거리 투쟁하는 쪽이 무사문화다 이렇게 그냥 상상 속에 있는 조갑재 씨의 무사문화는 일본 유학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일본 이야기하지만 일본을 바라보는 한국인의 상상이지 진짜 일본 사무라이가 아닌 거였죠. 우판 조갑재 씨 등장 이후 김영삼 시대 이후 문이 욕이 나오게 약해졌습니다. 우파에서 지금 무슨 먹물이 있습니까? 김대중을 위해 줄 섰던 먹물들이 줄을 바꿔 타도 고스란히 또 우파의 상층으로 자리할 만큼 공터입니다. 공터. 세금으로 받아먹는 먹물이 지금 전부 김대중 라인이죠. 그렇게 약속이 된 것 같습니다. 우파는 월간조선과 조갑제닷컴이나 읽어라. 그런데 거기에 오른쪽에서는 거의 노인 중심 문단의 수필 쓰기더라. 그런 공터니까 진중권의 전향을 대환영할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진중권의 전향 말고 내부에 인사에 있긴 뭐가 있어. 진짜 씨를 말렸어요. 진짜 씨를 말렸어. 없어요, 없어. 한국 사회 노장 세대는 좀처럼 군사정권 교육에서 못 벗어납니다. 금융 문맹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노장 세대들한테는 그냥 막연하게 무교 문화로 그렇게 금융을 바라보는데 이런 막연한 무당 문화로 민주주의도 바라보고 사회학도 바라보고 정치경제 바라보고 인문학 바라보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죠.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틀, 노장 세대를 가두고 노장 안에 아래 세대들 전부 가두는 틀, 이 틀은 거의 파산했죠. 거의 파산했어요. 이 노장 세대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의 문명이 아니다. 이것을 거부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논술 시험 문제만 하나 낼게요.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서술해 보시오. 이거는 이천자 내외. 중국법과 서양법의 차이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이거 1500자 내외. 지방자치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이거 1500자 내외. 이런 간단한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노장 세대는 몇 명일까요? 없을 겁니다. 거의 없을 겁니다. 영남 우파는 갈갈이 찢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정당 때 그런 사람들을 축출했다 해서 찢기기도 했고, 박근혜 탄핵 때 찢기기도 했고, 우파 정치 게시판에서는 이런 앙금을 찾는 게 너무 쉽습니다. 이런 앙금의 해결을 안 하고 얼렁뚱땅 넘어가니까 또 이제 또 하나의 또 분열이 생겼어요.
조갑재 씨는 무슨 말 하든지 중국식으로 바라봐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중국식이라고 안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의 생각이 신앙하고 연결되죠. 그러니까 그 문명에서 예술품 문화가 그 종교하고 연결된, 그러니까 그 저기 그 한 사람이 어떤 신앙에 몰두하고 있나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고 연결되는데, 이 저기 저 비례표 이 그 아니 그이 통계학 분포도 하고 민주주의하고 연결되는 그 합리성, 이거 자체를 문맹으로서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전부 그렇게 그 냉소하고 부정하고. 그러니까 우파 안에서도 동도 서기파, 신종교 무당 신앙파와 서도 서기파, 기독교파가 완전히 갈라지죠. 특히 완전히 소통의 언어가 불통입니다. 고의적으로 그 신종교파는 마치 기독교에서 이단 기독교 만들듯이 이단 법학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와, 그러니까 정말로 영남 우파는 갈기 찢겼어요. 우파의 모든 고통은 조갑재 씨에서 출발합니다. 조갑재 씨가 뭐 말한 모든 단어들은 헌법 4조에 대해서 이단 헌법을 만드는 겁니다. 이단 헌법. 헌법 4조에서 말하는 게 헌법재판소 판례나 있고, 헌법재판소 판례는 독일 기본법 쪽이고, 독일 기본법은 독일 사상사와 독일 역사 보면은 딱 감이 오잖아요. 이거하고 전혀 다른 이단 법학을 내세우니까 우파 안에서도 신종교 세력끼리 그 별도의 용어를 쓰면서 이런 그 헌법 사조를 그 차용했다. 차용하기 뭘 해? 아무것도 안 했지. 그러니까 이단 교회 조직이 그 교회 소통 파괴처럼 조갑재 씨가 그런 역할을 한 겁니다. 그리고 좌파 독자의 심장에는 남북한 공산시대 두목 문제가 있는데, 근데 이 그 두목을 받드는 분이 영남 쪽에는 없었을까요? 있었지.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선 중화주의하고 짱깨 중화주의하고 다르다 하는 전제가 한국인에게만 달라 보이지 국제사회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다로 보입니다. 미국의 이 시점도 계속 그럴 거고요. 일단 가치 중립적 사회학으로 서구 입장으로 별 차이가 없다. 저는 계속 그렇게 봅니다. 이걸 끝내 유지하는 실익이 뭐가 있냐면은 신종교를 중심으로 해서 항일 사회주의 운동했던 그런 시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족들의 이익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거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문명인데 신종교로 다 된다. 우파 노장 세대들이 지금 신종교 중심 우파 노장 세대들이 강조하는 건데, 얄짤없는 중국 정신 아닌가요? 배우지 않아도 아는 게 있다. 그런 게 어딨어. 서양도 계속 그 근대성에서 그 교육 역할 강조하지. 요약을 해보면은 김영삼 시대 이후 영남 우파는 문이 약해졌다. 군사정권 그 책이 없었을 때 우파 수준보다 이렇게 책이 늘어났는데 더 추락했다. 모든 정부 지원금은 전라도 좌파가 독식했다. 우파는 조갑재닷컴과 월간조선이나 읽어라. 근데 조갑재닷컴과 월간조선은 수필쓰기 수준이더라. 민정계 공천 학살, 박근혜 탄핵, 4.15 부정선거, 갈기갈기 찢겼고, 그 다음에 우파 안에서도 신종교 중심으로 이단 법학 내세워서 이단 법학이 아니라 원래 법학 내세우는 쪽하고 갈기갈기 찢겼고, 그리고 항일 사회주의 두목 숭배, 이게 영남에도 흔들고 있더라. 이게 다 종합해보면은 이 판국에서 북한에 노래다는 전라도에 노래다는 영남, 이런 구조가 안 나오는 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인식 결여가 돼도
그냥 그 성군 폭군 나누고 시족끼리 의리론으로 우리 시족 우리 혈연 다 뭉쳐라. 그러면 인식이 자유민주주의 인식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시족끼리 권력 해먹는 거. 그 다음에 줄선 대가로 그 봉사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퇴보가 된 겁니다. 군사 독재는 육군 사관학교 권력이고 좌파 독재는 일제 말기 때 공산주의 운동인 그 해방공간의 건국준비위원회겠죠. 97년에 그 사상검증 토론회는 건국준비위원회 세력이 나오는 것에서 위험하다고 본 거죠. 군사 독재가 무너진 결정적인 계기가 저임금 수출 경제로 수출 코스트를 낮춰야 된다는 것에서 민중고통이 애국심인 양 이렇게 하고 있죠. 게다가 충군 애국이 그냥 애국심 기제가 아니라 권위주의 그 권력 집중 기제로 나왔죠. 근데 이것을 대체하고 나온 게 거기서 거기였던 거죠. 대승불교로 일국양제 기제. 대승불교로 일국양제 기제는 그 다른 의미에서 또 권력 집중이었죠. 좌파 독재는 남북연합체의 권력 집중하기 위해 장기 집권을 필요로 했습니다. 마치 유신체제에서 이놈의 남로당 정변을 엎기 위해서 그런 남로당 세력의 전복을 막기 위해서 뭐 장기 집권이 필요하다 하고 거의 데칼코마니식으로 비슷하죠. 모든 것은 간단합니다. 소득 주도 성장. 이거 한마디로 세금 이익 살포해서 줄 세우기죠. 최저임금제 이것도 마찬가지고 세금 폭탄 공화국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건 한쪽의 부담 전가. 그 소주성과 최저임금제는 소외층이면 기본소득 이것도 그 세금 살포 쪽이고 문재인 케어 이것도 결국 한쪽에 전가하고 부동산 가격 떡상 이것도 한쪽에 전가하고 남북연합 권력 강화로 모든 것이 이어져 군사독재, 민중영역, 외면이면 이런 정책의 사각지대에 종족주의적 외면이 자리합니다. 1인 통치권 강화, 군사정권에 여기서 이제 고려연방제에 해당되는 남북연합체 당성 당파성 강화로 이게 일제 말기 공산주의자 건국준비위원회 세력의 제2이완용식 영구 권력이다. 그러니까 신종교가 군사독재도 독재로 만들고 좌파체제도 독재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뭘로 비유하냐면 민족이다. 뭐 군사정권의 그 단일 민족론이 그 독재를 정당화했잖아요. 좌파 독재도 똑같아. 민족 담론으로 민족은 그럴 리 없다. 반대할 일이 없다. 징그럽지 않나요? 특히 그 조갑재 씨의 그 박정희 기억이 순수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문재왕의 문제를 모두 김정은의 문제로 환원하며 전라도 천도교 문제를 비판하지 않습니다. 거의 비판하는 거 제대로 본 기억이 없어요. 군사독재, 좌파독재는 결국 중국 샤머니즘 시족 신화를 공유하죠. 법치 대신 민족 신화에 빠져서 게르만족이 파시즘에 빠졌지 않습니까? 민족 신화가 법치주의를 능가하면 파시즘입니다. 근데 한국이 민족 신화가 법치주의를 능가하고 있어요. 모든 법치주의 파괴 잘 봅시다. 김대중 정도령식 아니면 김대중 그 아기장수 설화 뭐 김대중 뭐 홍길동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민족 신화보다 법치주의가 우월해야지 압도해야지 민주주의입니다. 지금 현재는 다른 의미로 붕괴가 된 거죠. 게다가 게르만 법치주의의 약점. 그 헤겔의 법철학을 보면은 헤겔이 독일의 왕조라는 걸 극찬합니다. 그 왕조 국가의 흔적이 공공복리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군사정권에서도 그 아전인수로 좌파 독재에서도 아전인수로 쓰였죠. 지금 현재 이런 규모의 복지가 과연 그 공공복리일까가 논쟁이 상당히 어려운 사회죠.
민주화 신화는 그러니까 모든 게 이에 한 장의 사진으로 박살이 납니다. 민법 108조 위반이 처음부터 끼어가지고 국민 취소권 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가 전부 사기다. 그러니까 남북연합체 권력 가는 게 전부 사기에 입각한 거고, 지역주택조합에서 그 계약의 그 가입 당시가 사기였다 주장하는 것처럼, 이런 그 통정한 허위 표시, 민법 108조의 위반에 기반한 민주화 운동은 그 자체로 통정행위를 민법이 무효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통정행위, 그러니까 천도교를 기독교로 통정하는 것은 모두 무효다. 이것에 기반한 모든 것은 다 무효다. 이거 찾아보면 무죄한 쪽으로 많습니다. 특히 건국준비위원회 세력과 연관된 거의 모든 담론은 같은 식입니다. 경상도 천도교 기준으로 천도교 파벌에서, 물론 천도교가 경상도가 최저우가 만든 종교이기는 하지만 전라도가 다 압도하고 있는 현실에서 뭐 민족 반역 괴뢰 정권 이런 것은 크게 의미가 없죠, 이제는. 특히 시야가 이제 넓어진 이 세상에서는. 그런데도 조갑재 씨는 우파의 눈을 가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서로 간의 쌍방이 반역 운운하면서 가운데 쪽에 새우등 터지게 일반 우파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의 성실 원칙. 그러니까 죄를 자기 시족에 대해서 죄다 이렇게 논하는 게 아니라, 신의 성실 원칙이 그 강행법규로서 그 죄 문제 판단의 기본이죠. 1950년대가 원조 경제 중단으로 붕괴됐다면 현재는 자산법을 붕괴될 것입니다. 현재 누리고 있는 그 정치 귀족층의 이익의 대부분은 자산법을 붕괴로 파괴될 것입니다. 2023년쯤에 자산버블이 붕괴되기가 쉽습니다. 자산버블이 붕괴가 되면은 그때 진정한 의미의 경계 개편이 벌어질 것입니다. 자산버블이 붕괴가 되면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기득권층은 전부 들어가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김대중 경제학과 연관된 거의 모든 세력은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김대중 씨, 변양균 씨 포함해서 노무현, 김진표, 이현재 등, 그리고 그 보수파에서는 조선일보 그 부동산면 뿐만 아니라 김정호 자유경제원장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을 겁니다. 그럼 2023년 이후에 영남 보수 세력, 그러니까 미국식으로 말하면 영남 보수고, 그냥 한국 정치라면 영남 우파들이 진정하게 그렇게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계기는 정말로 2023년쯤에 젊은 사람 중심으로 김대중 중심의 가계부채 폭발과 이런 남북연합체 권력 강화에 연결된 직간접 세력하고 무관한 인사들의 그렇게 등용 시기가 2023년에 나타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때를 위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게임의 룰이 다 중국식이기 때문에 권력 주변에서 멀어지면은 재기할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 공화당 사례만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그리고 우파라는 명함으로 분리해서 여론의 주목을 받는다? 북괴 충성 맹세를 해서 종북파 언론에 비춰지니까 나온 거죠. 제3당 시도로 성공을 한다는 것은 북한에 충성 맹세하겠다는 의미로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은 참아야 될 때입니다. 2023년쯤에 나타날 진정한 정계 개편을 앞두고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될 때입니다. 아직 대한민국의 진정한 근대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신종교는 구구절절 오지물로 파산했습니다. 이를 그러니까 신종교는 이젠 다시 썩은 종교가 됐어요.
구한 말에는 신종교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썩은 종교가 됐어요. 자유민주주의 이념 그 신앙화는 대체로 경상도 주민을 과거의 그 상처로부터 단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좌파 독재는 무수한 허점이 있는데 결정적으로 한마디로 그 게임의 룰을 지지층이 모르니까 공격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고려 연방제 지속을 위해서 지속이 불가능한 세금 살포 공화국 유지는 끝내야 됩니다. 마치 군사 정권에서 그 저임금 수출 경제를 위한 그런 경제 시스템을 끝내야 되는 말입니다. 공공 영역 축소가 전망인데 이 역시도 원만하려면 자유민주주의 확산뿐이라고 봅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